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보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준석 대표 인터뷰 좀 들으셨죠? 네. 여가부 폐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까지 오늘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진짜 폐지하겠다는 건지 뭐 좀 이런 압박용 내지는 좀 판을 키우겠다는 건지 이준석 대표가 엊그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뭐 특임 부처의 효율성 문제 뭐 이런 쪽으로 좀 전환시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현재 통일부도 존재감이 미약한 상황인 건 맞으니까 그런 걸 이제 뭐 약한 고리로 보는지.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과 없기로 치면야 국토부 같은 데가 제 성과 없는데 그런 데는 그러면 뭐 왜 두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 보시죠 한번. 네. 그래요. 민주당 경선 얘기, 국민의힘 얘기 뭐 이준석 대표하고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좀 뒤로 미루고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4차 TV 토론까지 어제 끝났거든요. 과열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의 경선이 본격화된 게 2007년부터예요. 여야의 경선이. 그럼 2007년, 12년, 17년, 이제 22년 해서 네 번째지 않습니까? 역대하고 비교하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민주당 경선도 시작한 지가 이제 뭐 불과 한 열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본경선 6명. 그때부터 좀 더 본격화되고 제가 민주당 입장에 제안을 한다면은 좀 더 뜨거워져야 된다.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은 좀 뜨뜨미지근합니까? 그렇죠. 네. 더 뜨거워져야 된다. 맞습니다. 불이 확 안 붙는 이유는 뭐예요? 하다못해 저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보다 시청률이 낮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일단 국민들 생각에 아직 좀 멀었다 대선이 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민주당에서 경선 시기 가지고 논쟁도 있었지만은 좀 진도를 먼저 나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이 되는 게 물론 후보들끼리 뜨겁습니다만은 이 예컨대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뭐 박용진 지지자 이런 식의 경쟁 구도보다는 아직은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식의 경쟁 구도, 그러니까 후보들 말고 지지층에서 크게 붙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이렇게 후보들한테 쫙 갈라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안 붙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일단 4차까지 상황을 쭉 보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여기 좀 구도가 잡힌 것 같거든요. 그렇죠, 1대8 구도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토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해도. 1등과 나머지는 1등에 대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경선이라는 게 다른 경선들도 항상 그랬었고요. 뭐 과거에 우리가 2017년만 봐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했을 때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가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민주당 내 이제 뭐 민주당은 사실 범친문이라고 다 봐야 돼요. 하지만 뭔가 이미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뭐 과거부터의 뭐 이런 남았던 것상 이제 친문 대 비문 그게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말 바꿨다는 공격을 받았고 뭐 바지 발언도 논란이 됐고 타격을 좀 받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보세요?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로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실제로 흐름상으로 볼 적에 제가 이재명 지사를 보면 약간 의외다 싶은 게 기본소득하고 뭐 도덕성 문제는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경선 전부터 사실 되게 예측 가능했던 그리고 경선 직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되게 톤다운을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빼겠다 뒤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의 논리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다. 예상 문제인데 말하자면은 이미 예상 문제 질문지로 다 나왔던 건데 왜 저렇게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 네네 정리가 이제 뭐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바지 발언 같은 것도 사실은 질문이 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예상했을 텐데 왜
이게 이제 집중 공격이 되니까 스탠스가 흔들릴 수도 사람이니까 이제 흥분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이냐인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답의 내용보다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스타일이 중요하다. 네. 또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스타일에 대한 공격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는 건데 이런 게 있겠죠.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은 언더독. 좀 공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또 이까지 올라왔어요. 비주류적인 예. 이미지. 근데 민주당 내에서 한참 전부터 1등이 됐습니다. 주류가 오래전부터. 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등이면 1등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내가 1등이니까 안정감을 보여야 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별로 공격을 못하는 모습은 있어요. 예, 예. 딴 사람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1등다운 모습인데 그럼 나에 대한 이제 공격을 받아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그런 느낌들이 조금 남아 있다. 좀 불균등한 느낌이 보인다는 거죠. 그 속에서 조금 판이 흔들린다고도 보세요. 이낙연 후보 측은 판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한 4차례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뭔가 반등하거나 이런 모습을 못 보였다. 물론 지지율이 뭐 급속도로 빠지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런 모습. 그리고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좀 기대를 갖는 것은 자, 이재명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다른 사람들로 분산되느냐. 2위한테로 가느냐. 이낙연 후보 측의 기대는 2위한테로 쏠릴 것이다. 뭐 반 이재명 표 혹은 반 이재명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이 1등이니까 1등에 힘 실어줘야지. 뭐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윤석열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권이 총공세를 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좀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말고 딴 사람이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론조사 여기서 하나 나온 거 볼까요? 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다자군요. 이거는 다자인가요? 양자입니까? 예. 이재명 43, 윤석열 33. 43대 33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졌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예, 이낙연 대 윤석열로 맞대결을 했을 때는 이낙연 36, 윤석열 36.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4개 기간 지표 조사라는 정례 조사인데 전화 면접입니다. 일단 이거는 ARS 조사에 비해 가지고 여권이 좀 잘 나오는 추세가 있다는 건 제가 이제 먼저 확인해 드리고요. 전화 면접일 때 여권이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상으로 볼 때 보신 대로 뭐 이재명이 이기기는 이기지만은 이낙연도 후보만 된다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이낙연 후보 쪽은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그렇다면은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지사가 집중 공격을 당하지만은 다른 후보라고 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공격당할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걸 이제 공격을 안 했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야구 비유를 많이 쓰는데 페넌트레이스도 신경 쓰고 이거 끝나면 바로 코리안 시리즈 해야 되는데 내 코리안 시리즈 어떻게 할까 그 두 개를 다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뭐 코리안 시리즈가 뭐가 없는데 뭐 투수가 뭐가 다 쏟아 부어 이거지 않습니까? 있는 힘 다 쏟아부어야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본던 본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나도 이거 여기서 뭐 이겨야지 코리안 시리즈를 가는 거지. 이거 이렇게 그냥 조금 뭐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로 모두 전환을 한다면은 역공들을 가하겠죠. 본선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은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 지지율 흔들리고 이런다면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4차까지 TV 토론에서는 이재명스러운 사이다 발언, 사이다 공격이 없었다 이랬는데 본선에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치기만 있었는데 예를 들어 후보들끼리 어제도 보면은 이제 추미애 그 후보가 이낙연 후보 공격하고 뭐 그런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 알겠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독 이재명 지사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무슨 의도냐? 근데 요즘 뭐 재미연대, 뭐 이추연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예상하고 약간 달랐던 달라요. 게 있었죠. 예상하고 달랐던 두 가지가 추미애 후보가 어쨌든 되게 공격적으로 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공격적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조금 우호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 추미애 후보 측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무슨 개파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 성향이 맞다. 개혁적인 뭐 부동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강하게 개혁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다. 그건 추미애 후보 캠프의 네, 얘기. 그런 쪽의 이야기인 거. 또 뭐 어디서 이제 바깥에서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1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단은 이제 2등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아, 그럼 1등 표를 어떻게 좀 가져오기 네, 위한 그래서 전략이 일단 아니냐? 2등이 된 다음에 예, 예. 단계적인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아.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좀 더 공격한다. 이런 포인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 8명 대선 주자들이 후원금 모금을 총지휘하는 후원 회장들을 쭉 네. 뽑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총리는 배우 김수미 씨,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 뭐 이렇게 후원 회장 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좀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아주 과거에는 후원회장이요. 돈 많은 분. 그렇죠. 이었어요. 그렇죠. 턱턱 큰 돈 내놓고. 근데 네. 이 쭉 이름 보시면은 그렇게 뭐 돈 많은 분은 안 보여요. 상징성이 이제 있는 인물들인데 네. 이재명 지사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눈에 띄죠. 강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픽업한 사람의 그렇죠. 상징성이 여전히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친노 이쪽에 지지도 받고 있다. 나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 갖지 마십시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겠죠. 적통 얘기를 뭐 정세균 총리며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광재 의원이며 내가 적통이다라는 이미지를 강금실 장관 통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뭐 적통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족보 이렇게 쭉 볼 때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종손 이렇게 있는데 집안에 따라 가지고 저기를 넣기도 하잖아요. 저 뭐라고 그러죠? 뭐 서자? 아니 서자가 아니라 네. 그 뭐. 왜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에도 네, 아들이 네. 없으면은 사촌 그렇죠. 조카를 그렇죠. 이렇게 양자. 양자로 해가지고 네, 양자. 같은 집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족보에는 그분이 올라가죠. 또 적통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내가 뭐 약간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적통될 수 있다. 그런 시그널. 그런 시그널. 예. 재밌네요. 민주당 어쨌든 일요일에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2명이 컷오프 될 건데 네. 컷오프 될 2명은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제가 예상은 하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척질수가 있고 또 드라마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예.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네, 위도 치열하지만 아래도 치열해요. 치열하죠. 그러니까 6등까지 되는 건데 7등하고 6등은 열심히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되게 치열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6등으로 올라가건 3등으로 올라가건 올라가는 건 다 같이 올라가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치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나갈 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윤태곤의 윤태곤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뭐 지금 야권도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돌아갔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야권의 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자, 야권도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타격을 받고 이러니까 딴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빠지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국회의원 뭐 현역 의원만 30 몇 명? 한 40명 가까이 왔대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100명 남짓이니까 네. 40%니까 그 원희룡 지사가 참 저평가 우량주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당에서 척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없는 스타일이죠. 얘기죠. 그럼 맞아요. 원희룡 지사는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인기가 없는 건 내가 지금 인정한다. 근데 원희룡 보고 누가 실력 없다. 뭐 머리가 안 좋다. 도덕성이 나쁘다. 이런 비판하는 거 들어봤냐.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뭐 그럴듯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도 야 윤석열 말고 우리도 뭐 플랜 B, C 다 있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당 밖에 있는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당내 이미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이제 뭐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아까 전에
4개 기관이 같이 한 여론조사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업체가 합동조사를 했고요. 7월 5일부터 7일까지 돌렸습니다.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보여드리다시피 이재명, 윤석열 붙였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43대 33. 요거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움찔하는 뭐 결정타는 뭐였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도 예측됐던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법원 판결도 나고 네. 뭐 이제 부인 뭐 논문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장모 뭐 법정구속, 예. 부인 논문. 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명을 안 하고 있죠. 이 해명 안 한다는 게 네. 뭐 무슨 모른다 이거라기보다는 그거는 법원 학교에 해야 될 문제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도 통상적인 이런 레이스가 펼쳐지면은 막 역공을 가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 사람들 중에 뭐 논문 문제 있는 사람 뭐 찾아오고 뭐 처가 부인 뭐 땅에 사람 맞아요. 찾아오고 뭐 맞아요. 니들은 어떠냐라고 할 건데 윤 전 총장은 내가 지금 맞더라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조금 감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식이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분도 다 알 텐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내일 그게 얘기를 아니라 한다? 내 이슈를 던지는 거죠. 그게 기본 예, 소득이 아니면 예, 뭐 예. 그걸 던지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아하. 근데 진도가 못 나가면은 계속 전에 걸 가지고 그렇죠.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화두를 던진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바지 이야기 사과하면서 뭐 또 물어보시겠습니까? 설마. 이런 뭐 뒤에 뼈 있는 말을 붙였던데 네. 본선에서 뭔가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 이슈를 전환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 하나하나 하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식 생각이 있을 겁니다. 큰 리스크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처가 그러니까 리스크?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내놓으면 리스크예요. 다른 정책을 못 내놓으면 다른 그렇죠. 이슈를 못 정책이나 내놓으면 이슈나 사람이나 뭐 입장이나 예. 이런 걸 진도를 못 나가면은 계속 이 거기 얘기만 발목이 나와요? 잡혀 있는 거. 근데 거기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 뉴스쇼에 출연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슈가 없으면 네. 물어볼 게 옛날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오케이. 네. 이해됐습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버스 탈 거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그제 만났을 때 그럼 그거 물어보셨어요 했더니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했는지야 뭐 두 분만 아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를 보니까 뭐 내 머릿속에는 아직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말에 한다.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랑 네. 안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랑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이제 압도적이니까 이제 들어가도 빨리 정리 확 해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좋아서 들어가는 거고 예. 안 좋아서 들어가는 거는 계속 맞고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네. 큰 집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지 비라도 덜 맞겠다. 그래서 이제 안 좋아서 들어가는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시점은 지금 제가 볼 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갈 거니까. 그럼 지금 지지율 정도로 뭐 더 맞지도 않고 그게 더 제일 좋아지지도 그게 않고. 제일 어중간하게 그죠? 되는 거죠. 지금처럼 어중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처럼 11월까지 그냥 쭉 단독 플레이. 11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8월 말 9월 초에 안 들어가면 네. 10월에 간다? 그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버스 달리고 있는데 잠깐 섰다가 열고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8말에 안 들어가면은 11월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어제 하태경 의원도 버스 한 번 떠나면 중간에는 안 열린다 네. 했거든요. 안 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럼 그 버스가 다 쳤냐? 음흠. 그건 아니죠.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했죠. 네. 그런 그림도 예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자꾸 저는 이제 뭐 윤태곤 실장이 워낙 판을 잘 읽는 분이니까 자꾸 뭔가 개인 의견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네. 8 말 9초에 떠난다는 그 경선 버스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OX? OX는 이상한. 맞아요?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세모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또 나가실 때 또 살짝 여쭤봐야겠네요. 이것도. 여기까지 이번 주 판 윤태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